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즐거운 조코피TV와 함께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보시죠. 자, 레이커스가 잭슨 헤이즈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레이커스의 15인 로스터는 일단 임시로 완성이 됐고요. 잭슨 헤이즈와는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정규 시즌 루카 돈치치를 영입한 이후에 가장 수혜를 입은 선수, 또 주가가 높아진 선수가 바로 잭슨 헤이즈였죠. 헤이즈의 정규 시즌 활약상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버림받았습니다. 거의 뛰지를 못했고, 야, 이거 진짜 주전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한 처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5분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벤치로 불러들였으니까. 자, 그리고 잭슨 헤이즈 역시도 이 JJ 레딕 감독의 이러한 결정에 엄청나게 불만이 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잭슨 헤이즈는 레딕 감독이 있는 레이커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역시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죠. 1년 단년 계약을 맺으면서 레이커스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자, 2024-25 시즌 잭슨 헤이즈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인상적인 기록만 볼게요. 평균 더블을 기록하거나 15점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야투 성공률이 72.2%였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고요. 72.2%라는 건 진짜 쉽지 않죠. 10개를 던져서 7개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받아먹는 데 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확실한 손끝 감각, 그리고 볼핸들러와의 호흡이 없다면 이런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골 밑에서 야투 허용률이 탑 10 안에 들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250개 이상의 레이업과 덩크를 맞닥뜨렸을 때 요 야투 허용률을 극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농구를 하다가 가장 야투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공격은 레이업과 덩크죠. 네, 그런데 이 레이업과 덩크를 수직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 페인트존 커버를 통해서 야투 허용률을 극도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헤이즈 같은 유형의 수비수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만큼 상대 레이업과 덩크를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헤이즈는 평균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보냈던 세 번째 시즌, 요때가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 세 번째 시즌 이후로 가장 긴 시간을 뛰었습니다. 평균 19.5분을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전이 아닌 디안드레 에이튼의 백업이라면 이 헤이즈의 기동력, 또 랍스트의 재능, 그리고 아직까지 연봉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렴한 이 금액이 아주 커다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약과 함께 잭슨 헤이즈가 어마어마한 자격이 생깁니다. 일단 르브론 그리고 브래들리 빌과 나란히 함께하는 그런 규정 가운데 하나인데, 레이커스와 헤이즈는 3년 연속 1년 계약을 맺었죠. 네, 그런데 리그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됐을 때 트레이드 거부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결국 선수가 지닌 버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레이커스가 잭슨 헤이즈와 계약을 맺고 그런데 25-26 시즌 도중에 잭슨 헤이즈를 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러면 헤이즈는 버드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닌 버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년 계약을 3년 연속 맺게 되면 그 선수는 자동적으로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헤이즈가 계약을 할 때 제가 1년 계약이지만 트레이드 거부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롤모델은 브래들리 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트레이드 거부권을 지닌 현역 3위는 르브론 제임스, 브래들리 빌, 잭슨 헤이즈, 이렇게 3명이 됐고요. 르브론과 헤이즈는 25-26 시즌이 나란히 만기입니다. 네,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피닉스와 바이아웃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레이커스의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고 2월까지 엄청나게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만기 계약자인 헤이즈와 르브론을 팔 거다. 이 두 명의 연봉을 합치면 60밀 가량 될 거니까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을 받아오거나 하고 싶다. 이 두 명의 의사가 없다면 트레이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드 거부권은 내가 트레이드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파토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자산인 거죠. 자, 다시 이 레이커스 빅맨으로 돌아와서
레이커스의 빅맨 포지션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자, 디안드레 에이튼, 잭슨 헤이즈, 막시 클리바로 빅을 구성하게 됐고요. 뭐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예상 출전 시간은 디안드레 에이튼이 한 28분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헤이즈가 14분, 클리바가 6분. 물론 클리바는 DNP가 많긴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헤이즈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디안드레 에이튼이 상대가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뭐 30분 이상 뛰진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즌 루카 돈치치를 영입한 이후에 레이커스는 승승장구했고 결국 3번 시드로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진출했죠. 비록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에게 5경기 만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레이커스가 16경기 구간에서 14승 2패를 기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뭐 분위기가 좋았죠.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도 뛰어났지만 이 기간 동안 헤이즈가 보여준 매력도 엄청났습니다. 16경기 동안 헤이즈는 8.3득점, 5.6 리바운드, 그리고 1.4 블락샷을 기록했죠. 이 원래 잭슨 헤이즈가 굉장히 체구가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블락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놀랍게도 NBA에서 6시즌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평균 블락이 1개 이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7푸터잖아요. 2m 13cm에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블락에 능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이즈가 이 16경기 동안에 득점과 리바운드도 잘해줬지만 블락샷을 뭐 1.4개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레이커스의 수비력이 살아났고 14승 2패에 스코어링 런을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팀 내 세 번째 빅맨인 클리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리바가 지닌 스트레치 빅의 가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클리바의 오는 25, 26 시즌 연봉은 11mm입니다. 네, 그리고 클리바는 지난 1월에 받은 발 수술 이후에 완벽히 회복하고 있죠. 자, 물론 뭐 플레이오프 때도 잠깐 뛰긴 했습니다만 제 컨디션과는 확연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바가 지난 시즌에는 뭐 계속해서 부상 때문에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설령 트레이드를 시키려다가 실패한 레이커스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클리바를 뭐 데리고 가야 된다면 세 번째 빅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정규 시즌 때는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뛰지 않았고 플레이오프에서 딱 한 경기 나와서 5분 동안 코트를 누빈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JJ 레딕 감독이 또 에이튼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이튼을 영입하고 나서가 아니라 JJ 레딕이 방송인으로 활약을 할 때 에이튼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에이튼은 피켓롤에 아주 능한 선수다, 리그 최상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미스매치를 잘 공략한다, 스몰 라인업에서 분리볼을 잘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딕 감독이 에이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한 편이기 때문에 에이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에이튼이 지닌 약점을 얼마나 팀 차원에서 잘 가려줄 수 있을지 여부는 레딕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승 도전은 가능할까요? 네, 25, 26 시즌 레이커스의 15인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가드 진에는 뭐 루카 돈치치, 게일 빈센트, 브로니 제임스, 그리고 백코트는 오슬 리브스, 달튼 크넥트, 조던 구딘, 쉐이크 밀튼, 그리고 3번은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제이크 라라비아, 그리고 2라운더인 아두 시어로, 4번은 르브론 제임스와 제러드 밴더빌트가 맡게 될 거고요. 빅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안드레 에이튼, 잭슨 헤이즈, 막시 클리바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5인 로스터에서 살펴볼 이슈들이 있어요. 우선은 15명 로스터를 다 채웠지만 보장은 12명입니다. 그 말인 즉슨 3명이 비보장이라는 뜻이고요. 밀튼과 구딘, 그리고 티어로 이 3명이 아직까지는 비보장입니다. 자, 일단은 밀튼의 계약은 3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쉐이크 밀튼의 3밀 계약 보장 여부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결정해야 돼요. 이제 한 보름 남은 거죠. 네, 이때까지 보장을 할 건지 아니면 비보장을 하고 웨이브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바이애뉴얼 익셉션. 익셉션은 그냥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은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쏙쏙 다 뽑아먹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이커스가 이 바이애뉴얼 익셉션을 쓰기 위해서는 밀튼을 웨이브해야 돼요. 밀튼의 저 3밀을 보장하지 않고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퍼스트 에이프런보다는 3.3밀 아래인데 레이커스는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이 적용됩니다. 제가 하드캡은 이번 오프시즌 때 계속 말씀드렸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드캡이면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3.3밀 아래에서 레이커스는 어떤 식으로든 전력을 보강하고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라운더인 티어로와는 아직까지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냥 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고 이 부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실제로 무릎을 다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2라운더로 쭉쭉 내려왔는데 일단 레이커스는 이 선수의 재능을 1라운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이 뽑은 신인을 얘는 뭐 2라운드가 딱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엄청나게 또 치켜 세우고 있는데 뭐 티어런와는 조만간 사인을 맺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잭슨 헤이즈와 레이커스의 새로운 15인 로스터를 살펴봤습니다. 헤이즈를 백업으로 쓴다면 뭐 레이커스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레이커스에 대한 소식 또 주말에 하나 더 올라가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15만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주말 지나면 15만을 드디어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자축하는 라방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 쭉쭉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